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자, 요번에는요, 여러분들 그 부동산 자산가 분들 중에서는 그 임대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 법인 전환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데, 법인 전환하고 나서 임대 법인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따라서도 많은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무사님 모시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본인 소개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그 세무법인 넥스트를 운영하고 있는 조남철 세무사라고 합니다. 네, 그냥 바로 편하게 질문할게요. 저도 이런 질문 많이 하는데, 임대법인 설립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해요. 요즘에 좀 어느 정도 재산이 되시는 분들은.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재산이 많고 네. 소득이 많으신 분들은 하면 좋습니다. 기준이 있겠네요, 그죠? 어느 정도? 기준이 있죠. 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유불리 할 수도 있지만, 네. 법인이라는 걸 한번 만들기는 쉬워도 없애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없애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왜냐면 법인 등기를 치고 부동산이 들어가게 되면 그거를 잉여금도 발생되고 자산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 법인 과표가 생기고, 법인을 청산하려고 하면은 상법상 좀 절차들을 많이 거쳐야 됩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영화 봤을 때 네. 그 조폭 조직에 들어갔는데, 들어올 땐 맘대로 들어오시면 나갈 때 맘대로 못 나간다, 뭐 이런 저런 것들이. 맞습니다. 그래서 최소 5년 10년 이상을 운영할 목적이 있다라고 하면 들어오시면 되고요. 네. 케이스를 좀 살펴보면은요, 네. 개인 사업장이 이미 성실신고 사업장이 있는데, 네. 그게 뭐 의사분이 됐던 뭐 식당이 됐던 IT가 됐던 도소매가 됐던, 근데 임대소득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추가로. 네. 그리고 직장 연봉이 1억 이상 있는데 또 임대소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건물 신축을 고려 중인데, 네. 자녀에 대한 상속세, 증여세를 항상 염두에 두시는 경우, 네. 신축 건물을 자녀 명의로 올릴 수도 있는 거예요. 땅은 아버지, 어머니 그렇죠. 거지만 그렇군요. 건물을 법인이 올리는 거죠. 예를 들어 네, 네. 그 담보라든지 대출 그런 것들이 허락한다고 하게 되면, 네. 이런 것들로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꼬마 빌딩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네. 요즘 가장 이제 관심이 많으실 수가 그렇죠. 있는데, 네. 꼬마 빌딩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돈은 결국은 아버지 또는 어머니 돈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 자녀들한테 이 부동산 시세 차익을 같이 넣어놔주고 싶은 거죠. 네. 그러면은 이제 그 자녀 지분을 넣어갖고 가족법인을 만들 수도 있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네. 보통의 경우에는 지금 요즘 대출에 대한 규제, 네. 금액, 은행권에서 대출을 굉장히 좀 까다롭게 보고 있기 때문에 요즘은 거의 유행이라기보다 추세가 기본 자본금 뭐 1억 또 3억 그런 거를 많이 요구를 하고는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그런 게 있고요. 결과론적으로 그 말씀드린 대로 케이스별로 네. 조금 법인의 형태라든지 운영 방식이 조금씩 차이가 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 법인 설립해야 될까요에 대해서는 네. 꼭 이제 세무사님께 사전에 한 번 더 이렇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임대업을 개인 사업자로 이렇게 하시다가 네. 법인으로 갈 때, 네. 법인으로 이제 전환하는 방법도 있을 테고, 아예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택지가 좀 다를까요, 이게? 네. 장단점도 있겠죠? 네. 맞습니다. 그 기존 빌딩을 법인 전환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강남의 꼬마 빌딩을 사는데 신규 법인을 만들어 갖고 가족법인 지분을 뭐 아들, 딸, 그 다음에 배우자까지 해서 네. 4분의 1 씩 해갖고 사는 경우도 있고요. 이게 네. 뭐 세법상 뭐 문제 있고 그런 건 아닙니다, 사실. 그래요. 예, 정확하게 그거 산다고 돈 버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만큼 대출이 다 따라 붙을 거고 뭐 차입금이 따라 붙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통상적인 현물 출자 방식이 있고, 네. 그다음에 법인 전환한 다음에, 법인 전환을 하게 되면 안 좋은 게 뭐냐면, 세금 감면 혜택을, 양도세 2월과세 혜택을 받게 되면은 네. 지분이 결국은 아버지 거였잖아요. 네. 또는 어머니 거였잖아요. 법인 전환을 해도 그대로 그 법인의 지분은 아버지 어머니 거예요. 자녀는 없어요. 지금 못 들어온 거예요.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그 건물을 양도세나 뭐 세금 이슈가 크지 않다고 하게 되면은 그 신규 법인이, 자녀가 25%씩 갖고 있는 법인이 이 법인을 살 수도 있어요. 이 임대 물건을 살 수도 있죠. 네. 최근에 그 송도에 이제 그 빌딩을 좀 올리고 계시는 대표님이 계세요. 네. 근데 그거를 따님 가족들 법인을 활용해서, 네. 따님 법인이 토지도 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건물을 신축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지금 5월달, 이번 달 완공 준공 예정이고요. 그리고 거기는 월세가 한 7천만 원씩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갖고 네. 굉장히 수익성, 부정성을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은 이제 다 빚이죠. 네. 은행빚도 있고, 그 다음에 아버지한테
땅을 또 샀거든요. 네. 샀다 보니까 송도가 경제 자유구역이라 비과밀 구역입니다. 네. 취득세도 이제 중과가 되면 9.4% 되는데 그렇죠. 비과밀 지역이라 4.6%만 내고 그 토지를 취득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게 토지값이 한 50억 정도 됐었거든요. 그 50억에 대한 아버지한테 미지급금이 달린 거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세무적인 이슈 뭐 그런 것도 검토할 그래요. 필요는 있고요. 네.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법인 전환은 조금 복잡하고 아버지의 지분이 그대로 있고, 그러게요. 법인 전환 말고 법인 설립 같은 경우는 자녀의 지분을 좀 더 올릴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적인 법인 설립이 좀 더 편한 방법인가요? 편하다는 표현보다는 일반적인 방법인가요? 맞습니다. 법인 설립이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사고 팔고. 그렇군요. 뭐 지나간 얘기긴 하지만은 지금 한 4년 전, 5년 전에 어떤 고객분이 찾아오셨어요. 네. 그분이 압구정 그 현대아파트 네. 아마 평수가 60평, 70평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의 당시에는 가장 최고가였을 거예요. 그때 한 47억? 뭐 네. 구체적인 좀 단수는 좀 네. 그러니까 47억 정도 이렇게 양도를 하실 예정이었는데 양도세가 한 20억 정도 나왔습니다. 20억. 네. 2017년, 18년 그때인데 네. 그분이 또 이제 그 트리마제도 한 2채 정도 갖고 계셨거든요. 네. 그 가족분들이 남편께 있고 와이프께 있었단 말이죠. 근데 양도세 20억 나오는 거를 제가 법인 전환 컨설팅을 통해서 네. 세금을 2억으로 만들어 드렸어요. 18억 절세했네요. 18억 절세했죠. 와, 어마어마하네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종로에 있었는데요. 네. 뭐 책도 찾아보고 그다음에 인터넷도 찾아봤는데 제가 전문가라고 판단을 하셔갖고 저희 그 오셨더라고요. 네. 연배가 굉장히 있으셨어요. 여성분이셨고 하셨는데 방법은 요는 그렇습니다. 지금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법이 그 사이에 다 바뀌어갖고 그렇군요. 그 트리마제 아파트를 현물취자 법인 전환을 했죠. 아파트를 현물취자 법인 전환을 네. 하고 그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네.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있지 비과세, 않습니까? 네. 그 혜택을 받은 거예요. 그렇군요. 그럼 80% 공제, 장특 공제되고 그러게요. 그 다음에 뭐 그 당시 9억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네. 그럼 세금이 원래는 그 막 20% 30% 중과되던 장특 공제도 안 되고 네. 하니까 20억이었는데 그 세금이 2억이 됐었던 그런 케이스가 있었던 것처럼 그래요. 케이스마다 조금 그 방법을 달리할 필요가 있긴 합니다. 하여튼 재산이 있으신 분들은요, 이 세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하시고 꼭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크게 절세하시는 방법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이 법인 전환이 아까 이제 쉽지는 않다는 뭐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 절차하고 좀 조심해야 될 것 몇 가지만 네.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은 현물출자 법인 절차는 굉장히 좀 사실 설명드리기도 조금 복잡하기는 그럴 것 하고요. 같아요. 네. 그래도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개인 장부를 마감을 해야 됩니다. 개인 장부를 마감하고 그 개인 장부 마감한 거를 갖다가 감정평가를 받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네. 그거를 감정평가 받은 금액을 법인에다가 양수도하는 형식을 통해서 계약서를 현물출자 계약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주식회사를 하게 되면은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은 그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되고요. 감사받고요. 네. 그 다음에 취득세 감면이 되는 뭐 임대업 같은 경우는 지금 안 되지만 뭐 건설업이라든지 제조업이라든지 IT 같은 경우 건물을 갖고 있다. 네. 그걸 법인 전환하게 되면 그 취득세 감면도 되기 때문에 취득세 감면 법무사님 뭐 법무법인 통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양도세 이월과세 받는 거는 세무사 통해서 해야 되는 거고. 네. 그리고 전반적으로 누군가 이 모든 프로세스를 PM 역할을 해줘야 될 거 그러겠네요. 아닙니까?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기승전 세금이기 때문에 네, 맞아요. 보통 세무사 분들이 많이 하시죠. 네. 예, 그래요. 그리고 주의할 거는 이제 현물 출제하다가 네. 사실은 저는 그런 경우가 없기는 하지만 중간에 이제 사고도 많이 납니다. 왜냐면은 장부가 엉망이다 보니까 네. 장부 부채 비율이 확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군요. 예전에 제가 이제 그 안산에 매출 50억, 순이익 한 8억 되는 그 업체를 현물출자 법인 전환해드리는 업체가 있는데 부채 비율을 개인 장부다 보니까 누가 감사받는 게 아니니까 부채 비율을 400%로 막 맞추고 왔어요. 네. 근데 막상 자산 부채에 대한 실사를 하다 보니까 부채 비율이 1200%까지 그래요? 뛰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 아시겠지만 은행에서 부채 비율 1200%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재무제표 제출도 못 합니다. 그거는. 그거를 어쨌든 이러저러한 방법 수단을 해갖고 다 정리를 해서 부채 비율 400%를 맞추고서 법인전환을 그렇군요. 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이 법인 전환 시에 채무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뭐 채무 승계라고 하나요? 예,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가장 문제가 항상 은행하고 네. 항상
가끔 싸웁니다. 네. 왜냐면은 채무에 대해 갖고 은행은 보수적으로 개인 담보 대출을 해준 게 있고, 그렇죠. 그다음 부동산 담보 대출을 해준 게 있고, 어떤 사업을 했다고 하게 되면 운용자금 대출을 같이 했었을 거 그렇죠. 아닙니까? 네. 근데 기승전 다 그 개인 대표님에 대한 담보이고 보증이라는 거죠. 네. 그런데 이 부동산 물건이 법인에 넘어가는 순간 개인은 가만히 있는데 법인만 떨렁 이렇게 그렇죠. 왔죠. 네. 그러면은 오는 순간 법인만 떨렁이 있지 개인과는 구분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게 복잡하네. 은행 입장에서는 이게 쉽지 위험하죠. 않은데. 네. 위험하죠. 담보력이 떨어질 네. 수가 있고. 채권이 좀 불안정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은행 입장에서. 그렇죠. 네. 그리고 보통 은행에서 대출 내줄 때 그 개인 자산가에 대한 온갖 공동담보 설정을 해놓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게 거의 대부분 단절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침해 승계가 가능한가요? 법인으로 가면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뭐 가능하다라고 이제 보실 수 있기야 그렇군요. 하겠지만 네. 그런 거는 있습니다. 가장 포인트는 채무 승계가 되냐 안 되냐에서 세무적으로 그다음에 회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는 예를 들어 갖고 뭐 꼬마 빌딩이 50억짜리가 있었는데 네. 꼬마 빌딩을 사면서 대출을 뭐 20억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그냥 쭉 갔죠. 20억 대출을 하고 이자 비용 내고서 네. 임대료 받고서 계속 하다가 추가적으로 개인적으로 아파트를 살 목적으로 꼬마 빌딩을 담보로 10억을 담보대출을 받은 거예요. 근데 개인 사업자이다 보니까 10억 추가적으로 담보대출 받은 걸 갖다가 아파트 사는데 쓸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회계상 현물 출자 과정에 감사를 하게 되면 그 기존의 20억 대출은 부동산에 대한 그 사업장에 대한 대출로 볼 수 있지만 사업상 대출, 네. 사업상 채무라고 하거든요. 네. 사업상 채무로 볼 수 있지만은 추가적으로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서 담보대출 받은 10억은 네. 사업상 채무가 아니죠. 그렇죠. 얘는 빼야 돼요. 그렇군요. 원칙적으로. 그러면은 장부가 이렇게 넘어왔지만 장부상은 꼬마 빌딩에 대한 금액 50억, 채무가 20억만 네. 찍히는 거예요. 10억을 승계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10억은 상환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그게 실무적으로 조금 조심해야 되고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조건 100% 승계되는 건 아니군요.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꼬마 빌딩 이 단어가 네. 최근 한 3, 4년 동안 아주 핫했어요. 네. 또 실제로 투자도 많이 하시고 지금도 관심이 많은데 이 꼬마 빌딩에 대한 상속세가 오른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에 대한 세금이 엄청나게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양도세 올랐고 종부세도 올랐는데 또 하나 어제는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네. 확인은 해봐야 되겠지만 아마도 안 그럴 것 같은데 네. 그 대표님께서는 하남의 부동산을 좀 크게 갖고 계세요. 뭐 하남에서 아마도 가장 큰 주유소를 네. 하시는 사장님이실 텐데 네. 공시지가가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한 30%가 올랐다는 거예요. 오, 그래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한 보통 17%에서 많이 올라야 20% 사이긴 하거든요. 그래도 오른 거죠. 근데 매년 올랐다는 거죠. 사실은 매년. 공시지가가. 그리고 공시지가를 현실화시키겠다. 공시지가를 시세의 70%에서 80% 수준까지 올리겠다는 거는 정부의 기본적인 세금에 대한 정책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2019년도에 네. 어떠한 공문을 발송을 했냐. 네. 감정평가 80개 업체한테 우리가 감정평가 용역을 5개 업체를 선정을 하겠다. 네. 해갖고 응모해라. 그래서 상속증여 신고 들어오는 꼬마 네. 빌딩이라든지 비주거용 건물 같은 경우 네. 이런 부분에 있어갖고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가 탁감을 맡길게. 네. 탁감을 맡기고 만약에 여기서 신고를 돌았는데 기준시가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감정가와 기준시가는 차이가 클 그렇죠.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 차이가 크고 정식 감정을 맡길 유인이 생기게 되면은 우리가 맡기겠다. 그거를 5개 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업체를 선정해서 그게 2019년도 12월 달에 감정평가법인에 공문을 뿌렸고 5개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꼬마 빌딩을 상속증여할 때 공시지가로 하게 되면 세무서에 연락이 오는 거죠. 50억인데 시세는 50억인데 감정가는 예를 들어 40억이에요. 네. 그런데 공시지가는 뭐 한 30억밖에 안 된다는 거죠. 30억 신고하면 무슨 얘기냐. 내가 감정평가 세 군데 평균을 내봤더니 40억이야. 기본이 40억이야. 그렇군요. 그러니까 10억에 대한 세금을 더 내라 라고 이제 세법이 개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이제 꼬마 빌딩 같은 건 아파트에 비해서 어찌 보면 기준시가가 굉장히 낮게 책정이 네. 됐었는데 이제는 감정평가원 법인에 의해서 평가받은 그 금액이 기준이 되겠네요. 네. 세금이 확 올라가겠네요. 그렇죠. 과표가 10억 올라갔으니까 앞으로는 10억에 뭐 40% 50% 생각하면 세금이 확 오르는 거죠. 확 올라가겠네요. 정말 부담이 네. 좀 크겠습니다. 맞습니다. 아유,
그래도 이런 거 있으면 받고 싶습니다. 예. 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런 꼬마 빌딩 할 때 좀 이제 이슈가 자식이 이렇게 돈이 많이 없을 때는 그냥 증여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부담부 증여를 또 많이 요즘 활용하는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증여와 부담부 증여. 증여와 부담부 증여 차이는 부담부가 있냐 없냐 네. 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담은 뭐죠? 그러면 부담은 채무입니다. 채무. 그 채무에는 그 은행에 대한 채무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세입자에 대한 보증금, 채무 두 가지가 크게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특이한 게 뭐 꼬마 빌딩도 당연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꼬마 빌딩 말고 그 아파트 같은 경우도 사실 부담부 증여를 예전에 많이 했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뿐만 아니라 뭐 양도세에 대한 중과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가 있기 전에는 네. 부담부 증여라면은 거의 세금이 절세가 됐거든요. 그런데 부담부 증여를 지금은 하게 되면 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이 20% 30%가 붙고 그냥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예전 같으면은 뭐 80%뭐 그렇죠. 30%막 이런 게 붙는데 그런 게 일절 안 되다 보니까 그렇군요. 부담을 하는 부분이 세금이 더 올라가는 경우들이 어이구.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시뮬레이션 해봐야겠네요. 나한테 실익이 있는지.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담부 증여가 반드시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꼬마 빌딩 같은 경우는 뭐 양도세 중과라든지 장특공제 배제라든지 그런 거는 없기 때문에 네. 일단은 부담부 증여가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요. 네. 부동산 20억짜리 뭐 조금 1층에서 큰 상가가 있다고 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채무 10억이 있었고 네. 취득가는 10년 전에 12억에 취득했다고 하게 되면 네. 이 건물을 증여를 그냥 100% 하게 되면 세금이 한 6억 정도 나옵니다. 네. 근데 요거를 부담부 증여로 하게 되면 증여세가 2억 1,800, 그다음에 네. 양도세, 지방세가 1억 1,100 정도 해갖고 3억 3천이 나옵니다. 네. 아까는 뭐 한 6억, 그다음에 3억 3천이니까 네. 부담부 증여하는 게 2억 7천 정도 세금이 절세가 됩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요거는 부담부 증여로 갈지 그냥 증여로 갈지 세무사님하고 꼭 상담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시뮬레이션을 네. 제가 다 해드립니다. 몇 억씩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럼요. 그래서 이제 우리 좀 돈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조남철 세무사님께 꼭 한번 상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현물 출자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네. 이 현물 출자를 활용하는 방법하고 그다음에 요건이 또 있을 것 같아요. 네, 요거에 네.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결국은 법인 전환을 하게 되면 급여도 받고 배당도 받고 그렇죠. 퇴직금도 받고 여러 가지 소득을 발생을 시킬 수가 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활용도가 높고요. 그다음에 양도세 2월세도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양도세에 대한 부담이 조금 덜할 수 있다. 네. 그리고 현물 출자에 대한 요건은 이제 그 소비성 서비스업은 안 되고요. 뭐 소비성 서비스업은 굉장히 뭐 일반적인 모텔이라든지 뭐 네. 유흥주점 그런 데들 빼고는 거의 다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한국에 거주하는 거주자이어야 되고요. 조건도 그다음에 있네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순자산가액 이상을 자본금으로 설정을 해야 됩니다. 순자산은 자본 총계에서 부채 총계를 뺀 네. 장부를 결산을 했을 때 나오는 네. 순자산이 5억이다. 그러면 자본금은 5억 이상 찍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요. 그런 요건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현물 출자 이렇게 진행할 때 예. 비용이 많이 드나요?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듭니다. 그래요? 예를 들어 50억짜리 감정가 되어 있는 네. 그 꼬마 빌딩을 현물 출자한다라고 네.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이제 취득세가 과밀 지역은 이제 중과가 되기 때문에 그쵸. 9.4%, 그다음에 비과밀 지역, 아까 송도라든지 네. 뭐 구로라든지 걔네들도 지금 뭐 산업단지 서울내 산업단지라든지 그다음에 뭐 용인, 뭐 김포, 뭐 광주 이런 데들은 또 이제 비과밀 지역이기 때문에 세율이 4.6%. 50억짜리 꼬마 빌딩을 한다고 했을 때 9.4%면 취득세가 4억 7천, 비과밀 지역이 본점이라고 하게 되면 2억 3천의 취득세가 발생이 됩니다. 어마어마하네요. 그렇죠. 억 단위로 네. 들어가죠. 그러네. 그리고 대출금이 뭐 20억 있다고 하게 되면 순자산가액 뭐 20억에 대해 갖고 등록면허세 1.44% 중과되면 비중과되면 0.48% 해서 결국 중과지역은 4억 7천의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그 다음에 비중과 지역은 2억 4,400의 취득세와 등록면허세가 발생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감정평가, 회계감사, 취득세 감면 법무사, 그 다음에 양도세, 이월과세, 세무사 이 용역비용도 그렇죠. 최소 발생이 된다 하더라도 2천만 원 이상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러겠네요. 그런 거를 계산을 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대체로 한 50억짜리 기준으로 대체로 가밀 지역에 많으실 테니까 네. 한 5억 정도 생각해야겠네요. 그죠? 아, 그렇기는 한데요. 50억이면 5억 정도? 이게 공개된 영상이다 보니까 제가 100%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런 그 상담을 하러 오세요. 그래. 내 건물은 대치동에 있지만 비중가 지역으로 본점을 설립하게 되면 취득세를 중가 안 받고 네. 4억 7천 낼 거를 2억 3천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를 듣고 왔다. 그거 어떻게 하는 거냐라고 네. 물어보시기는 합니다. 네, 그건 이제 따로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그 조세무사님 모시고 임대법인 어떻게 운영해야 효율적일지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는데요. 이거 말고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보면 많은 다양한 게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해서 꼭 운영하실 때 먼저 상담받고 가장 좋은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하는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